환경부 장관님, 산업통상부 장관님, 그 금융위원장님도 그 좀 정책과 예산을 관련된 거니까요. 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미국 대통령 바이든 당선자가 친환경 정책을 표명했고 탄소 조정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신재생 전기차 바이오헬스 2조 달러 약 2,200조 우리 국가 예산의 한 4배 정도를 조기에 집행하겠다 했는데 경제부총리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PPT 자료를 띄워주세요. 그 출처가 ITDP입니다. 그 중국은 2013년부터 2021년 불과 내년입니다. 디젤 차와 가솔린 차가 제로예요, 제로. 이 벌써 2013년 뭐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 우리로 치면 그때부터 저렇게 중장기 그 정책을 해서 불과 내년에 제로고 그 이산화탄소 감축량이 약 33% 절감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렇듯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신재생에너지 있지만 자동차만 놓고 보면 이 전기차로 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해 알고 계십니까요? 네. 자, 그러면 그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이 전기차를 왜 가야 되는가? 그 개발도상국이나 좀 못 사는 국가에서 보면 철도 도로 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공으로 가는 거고요. 뭐 활주로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유선통신 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선 무료 와이파이,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로 가는 거고요. 거지 동량도 QR코드로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수수료도 스마트폰으로 하면 0.3%. 우리는 굳이 카드를 쓰면 뭐 2% 수수료를 내는데 정유 석유도 없고 정유 시설도 없어요. 투자할 돈이. 또 수소가 없습니다. 전 세계. 수소를 부생수소 말고 수소를 생산하려면 수소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스마트폰 밤에 충전하듯이 전기차 충전하고 이게 습관화되기 때문에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이게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정책 추진과 한국판 뉴딜이 실질적으로 올해 예산,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예산이 반영돼 실질적인 마무리 예산으로 보는데 부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년 예산이요? 올해 마무리하는 내년 예산이 실제로 문재인 정부와 한국판 뉴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1년 후 집행하는 게 내년이니까 제일 중요한 예산이고요. 또 22년 예산도 이제 편성은 그렇게 예산은 지금 정부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정책과 예산을 건의합니다. 뭐 그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오해를 마시고요. 그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전기차를 파격적으로 활성화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제가 한번 PPT 한번 보시죠. 저 국토부 2017년 12월 말 기준인데요. 대한민국 2,100만 대가 있어요. 뭐 버스부터 자가용까지. 이걸 그 당시에 착값하고 그 가솔린 내연 뭐 착값하고 그 당시에 뭐 전기세하고 뭐 정비비 이런 주요비를 다 엔진 오일 갈고 하는 등등을 했을 때 자동차는 10년입니다. 내용 연수가 1,500조가 절감이 돼요. 그럼 지금 보조금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자동차를 오늘 당장 전기차로 바꿨다. 그 10년 동안 1,500조가 뭐 미세먼지니 환경이니 뭐 경제적 산업 효과 차치하고 그럼 1년에 150조씩 절감됩니다. 그러면 예산의 한 25% 30%인데요. 그렇죠? 네.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예, 뭐 실현만 된다면은 뭐 지금 의원님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때문에 차를 못 사요. 그러니까는 자가용을 버스나 상용차로 기금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조금 탈행할 필요 없습니다. 할부금융을 활성화하면 돼요. 은행들이 예대금리 마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할부금융을 활성화해라. 그리고 보조금이 2년, 3년 뒤에 나오면 매칭해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목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 매칭이 없어서 보조금이 없으면
할부금융으로 매칭했다가 나중에 보조금 매칭되면 이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매산도 부족도 해소하고, 그리고 전기 자동차 산업 생태계. 아까 뭐 미국도 하고 중국도 하는데 왜 우리, 그리고 세 번째, 쌍용 자동차 있잖아요. 네. 노노사 합의를 통해서 뭐 해군 노동자 전원 복직했는데 지금 상하이차 마있는 데 이어서 좀 그 매각이 불투명한데 어떻습니까? 예, 쌍용차 관계는 지금 신규 투자자가 여기에 투자를 하기 위한 유치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책 세 번째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그 매각하지 마시고요. 먹튀하니까 워크아웃 회생 절차를 한 다음에 인적 분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근로자들 보면은 퇴직급여 중단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는데 인적 분할해서 생산 전문 회사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님 계시죠? 네,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좋은 노노사업 임금 협상이 아니고 이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그 인적 분할을 한 워크아웃을 통해 인적 분할을 한 그 생산만 전문하면 그 쌍용차가 생각하는 내연차는 그대로 생산하고 전기차 완성차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아요. 기술 독립한 회사들이. 예? BMS로 기술 독립하고 모터도 독립한 회사들이 테슬라에 못지않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회사들은 한번 불나면 망하기 때문에 철저히 기술 독립해야 차를 내는 겁니다. 버스부터 그 상용차까지. 이런 회사들한테 역으로 주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재벌 대기업이 그 OEM으로 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쌍차가 살 길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 생각 어떠세요? 예, 의원님 뭐 개별 기업의 이런 투자 유치라든가 또는 처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일단 의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저희가 잘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한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장은 이게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모델로 그 물적 인적 분할을 해서 그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그 좋은 그 노조의 또 근로자의 좋은 사회적 기업 형태, 협동조합 형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가를 지금 상정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의 방안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면 노사 간에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빼고 그 인적 분할해서 그 노만 생산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용노동부 장관님. 예. 그 경제부총님 그 투융자 복합금융이 아세요? 네네. 뭐 지난번에 저 의원님 결산하실 때 저한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20년 전에 DJ 벤처정책 때 카카오 다음도 12, 안철수 바이러스 안랩도 12 발행했고 인터파크 BW 발행 20년 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기업이 원하는 거. 기업은 그 복합금융이라면 금리가 더 싸요. 그리고 부채 비율이 떨어져요. 재무 건전성 때문에 투자 유치가 됩니다. 그리고 정부 R&D 자금도 받고 정부는 기금이 재정 건전성이 있고 민간 자금을 유도할 수 있고 재정 승수 효과가 있어요. 저기 사회적 금융 그 다음 PPT 보세요. 지금 그 민간 VC가 투자한 데는 저희 투용자 복합금융이 지역의 62, 17대 62, 업종도 전통 제조, 이게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좀 보세요. 성과. 그 중진공이든 기보든 이렇게 융자로만 하면 이자를 받고 또 그 회사가 좀 부실이 한 약 4% 됩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의 연 부실이. 근데 거기는 그 리스크를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 투융자 복합이나 성장 공유형 대출은 12년 동안 누적 순수익률이 2.5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4% 손실이 나는데 그 기업도 원하고 또 재정 건전성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 예산이 2천억인데 딸랑 그것도 600을 깎았어요.
다행히 저기 산업통상 중소벤처부 그 예산에서 또 원대 복귀해서 2천억이 됐는데요. 그 부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도 중소기업이 단순히 그냥 정책 자금을 융자로 주는 것보다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투융자 복합금융으로 주면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뭐 유용성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재정을 이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재정사업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이 의원님 말씀 주신 그런 긍정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있어서 그런지 이 미흡 판정을 받아서 예산이 하여튼 삭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출할 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2천억을 이제 600억 감 조정해서 1,400억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재정 승수 목표도 조금 미달되고 또 과거에 2010년 전입니다만은 아마 대규모 손실 기록한 것도 반영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나름대로 지원 효과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도움도 크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얘기를 소위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 저 상임위 의견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이 20조짜리 회사가 됐고 안철수 바이러스 있고 그러니까 기업이 원한다. 그리고 두 번째 탈락 2천원 가지고 뭔 2010년에 예를 들면 그냥 잘못한 기관은 바꿔주면 되는데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저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마이너스가 아니고 수익이 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봐주시고 예? 그 기존에 있는 보고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 두 번째 이 중진공도 있고 기보도 있고 여러 신보도 있는데 지금 은행이 대출만 하니 대출만 하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성장 같은 경우 또 스타트업 7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한 5조 정도를 중진공이 줬고 뭐 기보에 뭐 얼마 줬는데 기업이 원하는 식으로 줘라. 11을 원하면 11을 주고 뭐 상환전화 우선주를 RCP에서 원하면 저 대출로 해달라면 대출로 이 기금 전체를 좀 유연하게 할 정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예, 은행이 안 하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의원님 이거는 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투용자 복합금융은 이제 중진공에 지원이 돼서 중진공이 주체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업 평가가 그렇게 돼서 감행이 됐지만은 정부 전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갖다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당연히 정책 방향이고요. 그래서 모태펀드 출자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조 1천억이 저희가 1조 3천억으로 대폭 또 늘려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어요. 예. 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이제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해주셨던 이 중진공의 투용자 복합금융 쪽이 하여튼 저희가 아까 아쉽게도 재정사업 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을 감액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의원님 계속 그런 사업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또 저희가 또 잘못 본 부분이 있는지도 점검을 해서 예산 기수정 소위할 때 저희가 면밀하게 같이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그 도표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끝으로 고용노동 장관님, 저건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말씀하는 게 제가 단순히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기업에 대출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 지금 여기 그 연체율 같은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고용 창출력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쌍용 자동차 문제와 관련돼 있는 해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의원께서 제기하시는 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과 관련된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